안녕하세요, 빅클럽의 장명훈입니다. 오늘은 BMW 드라이빙 센터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뭘 할 거냐? 서킷 질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킷 질주만 하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하면서 꼭 필요한 스킬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자, 전 지금 등록을 마치고 왔는데요. 등록하면 이런 티켓도 주시더라고요. BMW 드라이빙 센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스타터팩, M코어, 인텐시브, M드리프트 1, 2, 3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데요. 각각의 레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스타터팩을 이수하러 왔고요. 스타터팩이 끝나야 다음 단계인 M코어, 인텐시브 등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BMW 드라이빙 센터 뿐만이 아니라 벤츠나 현대에도 이런 트레이닝 센터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전 그중에 이 BMW 드라이빙 센터가 가장 가성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벤츠 같은 경우는 용인에 있는 스피드웨이 서킷이라는 곳에서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라는 곳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는 원래 강원도 인제에 있는 서킷이었죠. 인제 스피디움에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태안에 있는 서킷으로 변경돼서 운영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벤츠 같은 경우는 시작 가격이 60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딱 경험을 해야 되는데 60만 원이라는 금액은 솔직히 좀 다소 부담되는 금액일 수 있는 것 같고요.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태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BMW 드라이빙 센터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훨씬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도 BMW 같은 경우는 사실 16만 원부터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특별한 데이트로서도 오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스타터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처음에 이론 교육부터 듣는다고 해요.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은 이제 차량을 배정받았고 스타터팩은 320i 차량으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시트 포지션이나 스티어링 포지션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터 분들이 한 차량 한 차량 다 봐주시는 시간이고요. 장명훈님, 네. 시트 먼저 봐드릴게요. 네. 높낮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티어링 휠보다 더 높으면서 충분한 공간까지 확보 잘 해주신 걸로 보이고요. 네. 앞뒤 거리는 오른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무릎이 지금 잘 구부러지게끔 맞춰주셨고요.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과 등받이는 같이 볼 건데요. 9시 3시 잡아볼게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180도만 돌려본다고 가정한다면 네. 접촉하고 있는 면적을 유지했을 때도 팔이 완전히 펴지지 않고 구부러지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주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 정도 조향할 수 있죠. 이랬을 때 몸이 이렇게 횡령을 받으면서 쏠리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팔이 펴지는 경우가 발생해버리면 운전대를 돌려야 되는 순간, 예를 들어 오버스티어 발생했을 때 카운터 스티어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팔이 잘 돌아가고 구부러지는 각도도 있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맞추실 때도 장명훈님이 봐주시겠지만 이렇게 직접 돌려보면서 언제라도 내가 완전히 팔이 펴지는 환경이 아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꼭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 헤드레스까지 되게 베스트하게 잘 맞춰 주셨네요. 네. 조정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주행을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편하게 멀리서 주행을 하지만 오늘은 확실히 더 교육을 받고 더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정석대로 한번 이렇게 포지션을 맞춰서 앉아봤고요. 사실 평상시에도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인스트럭터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핸들을 급작스럽게 조향을 할 때나 어떤 급작스럽게 브레이킹을 밟았을 때 무릎이 펴지거나 팔이 펴지게 되면 놓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내 몸이 최대한 시트에 밀착되어 있는 상태의 포지션을 유지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오늘 할 코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코스를 익히는 지금 시간들을 가져보고 있고요. 스타터팩을 처음 오시더라도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코스를 익힐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격한 슬라럼이나 코스 구간에서도 지금 저속으로 충분히 익히고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이따가 본격적으로 주행을 해도 크게 어렵지 않게 주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슬라럼 코스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이 슬라럼은 일자로 놓여진 꽃갈콘들을 사이사이로 지그재그로 지나가는 거예요. 슬라럼 같은 게 이제 코너의 기본이 되는
훈련이에요. 이런 식으로 3시, 9시 핸들 파지를 정확히 지켜주면서 차량을 컨트롤 해볼 수 있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너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 훈련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장명호님 가볼게요. 장명호님 속도 40 찍는 출발. 40 속도 먼저 맞춰야겠죠. 40. 그렇죠. 유정에서 오다가 다른 거 지나려고 할 때 장명호가 그렇죠. 스키드미 나타나는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천천히 이동. 지금은 풀 브레이킹 훈련을 한번 해봤는데요. 풀 브레이킹이라는 게 다소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브레이킹 훈련을 하냐 하실 수 있지만 차량을 운전하실 때 본인 차량의 브레이크 100%를 쓰는 경우 아마 흔치 않으실 겁니다. 내 차량이 이렇게까지 제동력이 좋은 차량이었어? 이렇게까지 브레이크 페달이 더 밟힌다고?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모르실 건데 정말 브레이크 페달이 부러질 정도로 밟아야 돼요. 그래야 이 차의 제동력의 10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장명호님 속도 60 출발. 60km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0까지 쭉 올려놓고 엑셀 계속 유지 브레이크. 자, 알겠습니다. 천천히 이동. 이래서 핸들 포지션이나 시트 포지션을 최대한 밀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릎이 펴지거나 팔이 펴지거나 몸이 떠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풀 브레이킹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페달이 부러질 정도로 밟아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카운터 스티어링 훈련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물 웅덩이가 있는데 임의대로 차를 뒤틀어 준다고 해요. 그럼 그 반대 방향에 맞게 스티어링을 조작해서 오버스티어를 잡아보는 훈련입니다. 장명호님 가봅시다. 장명호님 속도 40 출발. 장명호님도 마찬가지 속도 40 먼저 잘 맞춰주시면서 오시다가 슬슬 791대 보고 카운터 준비. 자, 지금은 차량이 좀 많이 미끄러져서 운전대 돌리는 양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명호님 갈게요. 속도 40 출발. 장명호님은 판단을 빨리 했다면 행동까지 빠르게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마 그걸 조금 놓쳤죠. 집중하고. 오케이. 이번엔 카운터 방향 확실하게 잘 맞췄는데 지금 안 된 게 뭐예요? 풀어주는 거 왜 이렇게 빨리 풀어줬어요? 시선 보고. 너무 잘했죠? 아까랑 다르게 확실하게 집중해서 침착하게 하니까 제대로 첫 성공했네요. 확실하게 막 너무 많이 돌리는 느낌보다도 진짜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한 타이밍에 딱 그 시선 그대로만 스티어링을 움직여주면 차가 정말 내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차가 이렇게 뒤틀리게 되면 당황을 많이 하게 돼서 핸들을 많이 꺾게 되거나 시선을 딴 데 쳐다보게 되거나 아니면 일부러 막 브레이킹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그냥 힘들겠지만 침착하게 딱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스티어링 타각을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차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언더스티어 훈련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 속도 40으로 그냥 무난하게 코너 도는 훈련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고속도로 뭐 인터체인지 나갈 때나 그런 정도로 나가는 훈련이고요. 일단 맛보기로 이렇게 가볍게 한번 해봤고 아마 다음부터는 속도를 올려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갈 것 같습니다. 자, 60으로 이번엔 코너 좀 더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까보단 확실하게 바깥으로 좀 더 많이 밀려나는 언더스티어라고 하죠. 언더스티어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그래도 차량의 개입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차가 코너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느낌이에요. 물론 평상시에는 이 정도 속도로 코너를 꺾을 리는 없지만 이런 훈련이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핸들 파지만 정확하게 지켜주시면서 시선만 내가 진행해야 되는 방향만 보면서 코너를 꺾어주시면 무리 없이 차가 제어를 잘 해주면서 안전하게 나를 코너에서 빠져나가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번엔 좀 더 다이나믹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지금은 제가 제동을 하지 않고 더 빠른 속도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너를 벗어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충분하게 연습 기회를 많이 주고 있어서 훨씬 더 안전하고 재밌게 트레이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지금 DSC가 굉장히 강하게 개입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르륵 소리가 나면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가 브레이크를 자동적으로 바퀴를 잠가주면서 브레이크가 잠기고 있습니다. 자, 방금도 제가 코스를 주행하는데 카메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이 내부에서는 영상에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과격한 상황이에요. 이건 정말 사고가 일어났을 때랑 정말 비슷한 상황을 연출한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기서 하는 게 하나하나 놓칠 게 없어요. 다 정말 중요한 훈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코스로 한번 저는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트랙 들어갈 건데. 자, 지금은 이번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꽃이죠. 마지막 트랙 주행을 해보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트랙 주행이라는 것은 원래 레이스를 위한 도로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오늘 여러 가지로 배웠던 것들을 트랙에서 이제 접해볼 수 있는 거죠. 기술들의 총 집약체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지금 오늘 찍고 있는 날씨가 별로 좋진 않아요. 비가 오고 있는 날씨여서 전반적으로 노면이 좀 젖어 있는 상태고 좀 많이 미끄러집니다. 그렇지만 또 트랙 주행에서는 미끄러지는 것도 재미일 수 있죠. 자, BMW 트랙은 지금 6.9km로 이루어져 있고 17개의 코너 구간이 있습니다. 오늘 배워본 것들을 인스트럭터 분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게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운전하면서도 이 트랙에서 배운 기술들을 충분히 운전하시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코너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브레이킹 타이밍, 뭐 가속 성능, 핸들의 파지법 등등등 배울 수 있는 시간이고요. 단순 재미만 아니라 운전에 대한 스킬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트랙 주행을 한번 시작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자, 앞차와의 간격을 맞추면서 인스트럭터 분들이 말하면 바로 브레이킹. 트랙에서 이 스타터팩에서 트랙을 주행을 할 때는 계속 지점마다 파란색 꽃갈콘이 있어요. 앞 차량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파란색 꽃갈콘들을 보면서 내가 저쪽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가속 감속을 본인이 판단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320i로 주행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 스타터팩의 이후죠, 뭐 M-코어나 인텐시브로 가시면 정말 M3나 M4 차량 같은 고성능 차량으로 이 트랙이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짜릿하고 훨씬 더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320i도 충분히 지금 부족하지 않은 출력이기 때문에 재미있어요. 이거보다 오히려 더 고출력의 차량이면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트랙을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고 너무 재밌습니다. 자, 브레이크. 지금 왼쪽에 보시면 표지판들이 있는데 150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저게 이제 브레이크 타이밍을 알려주는 표지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꼭 트랙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급격한 코너를 만났을 땐 핸들을 돌려야 되는 반대손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코너를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코너를 빠져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어핀에서 핸들을 돌렸다가 차가 펴질 때 핸들을 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핸들이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속을 해버리면 차가 아까 봤던 것처럼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가 날 수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짧게 트랙 주행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운전자로 교대하기 전에 지금 쿨링타임을 갖고 있어요. 쿨링타임이 뭐냐면 이거는 레이스카 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차를 운전할 때 내 차를 아끼는 습관이거든요. 조금 내가 차를 과격하게 주행을 했다, 조금이라도 RPM을 많이 썼다, 혹은 뭐 브레이크를 과격하게 밟았다거나 타이어가 열이 많이 올라갈 만한 주행을 했을 때 쿨링 주행이라고 하는 걸 해요. 차가 사람도 똑같잖아요. 굉장히 과격하게 달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달리면서 페이스를 맞춰주면 다시 심박수가 안정되면서 편안해지는데, 차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지금 굉장히 뭐 제가 트랙에서 인스트럭터를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주행을 했기 때문에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율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바로 차를 시동을 끄거나 이러면 차에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 차량도 쿨링 타임을 가져주는 게 좋아요. 보통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RPM 2000 정도 이상 안 쓰고 브레이크를 최대한 밟지 않게 저속으로 차가 앞으로 가면 찬바람을 계속 맞잖아요, 차가. 그런 식으로 계속 쿨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치 빨리 달리다가 천천히 달릴 때처럼
이제 점점 페이스가 맞춰지게 되고 차량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차량의 컨디션이 좀 더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장거리 운전을 했을 때나 고속도로에서 운행을 했을 때 목적지에 도달하기 뭐 보통 5분 10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쿨링을 해주면 좋아요. 근데 공도니까 막 브레이크를 너무 안 밟고 내 차만 위하면서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속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차량을 쿨링해주면서 쿨링이 다 되고 시동을 꺼주시는 게 좋은 운전 습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스타터 팩을 한번 체험해 봤는데요. 이렇게 이수증도 발급받았습니다. 이건 사실 뭐 참여했다고 아무나 주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잘 해야만 이수증을 받는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안전에 직결된 문제까지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할 상황들을 많이 연출해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 정말 너무너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16만 원이란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타터 팩을 이수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인 인텐시브나 M코어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이 스타터 팩 이수증이 있다면 다른 브랜드에서 레벨 2부터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다음번엔 용인 AMG나 태안에 있는 현대 서킷에 가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또 하고 싶어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안녕!